우리 친구 가트너입니다. 이 가트너에 대해서 옵티마이즈, 스케일, 파이오니어에 대해서 총 10가지에 대한 항목을 간단하게 좀 약간 리뷰를 해보려고 내용을 준비를 해보았고요. 어, 기존과 지금 현재에 대해서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표를 한번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내용들은 뭐 최적화, 확장, 선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디지털 면역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면역 시스템, DIS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보안 기술을 결합을 해서 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보안 기술을 결합을 해서 복원력을 높이는 건데, 이게 아메리칸 항공에서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과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그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과 약점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면역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면역 시스템 조직을 구축을 하고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 담당 조직을 구축을 해야 되고, 전사적 협업 문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찰 가능성입니다. 이 관찰 가능성은 그런 거죠. 로고 같은 걸 쌓는 거예요. 로고 같은 걸 지속적으로 그 쌓아서 실시간 비즈니스 운영에 최적화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기술인데, 테슬라가 이러한 관청 가능성을 적용을 해서 보험료를 굉장히 절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한 핵심 활동으로는 목표 데이터를 식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찰 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전략적으로 조정 위한 초기 토대를 형성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여기서 있는 이니셔티브는 내가 이제 처음 시작하기 위한 계획 이런 것들을 보고 이니셔티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 초점 모니터링, 관찰 가능성을 적용으로 확대를 하자. 조직에 초점에 있던 거를 관찰 가능성 적용으로 좀 크게 한번 보자. 그리고 관찰된 내용을 데이터 기반 적용, 데이터 기반의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관찰 가능성을 적용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핵심 활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신뢰 및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거는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보통 조직의 41%가 인공지능에 대한 그냥 학습만 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안에 대한 신경을 안 써서 개인정보 침해나 보안 사고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비교를 해보니까 보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직은 굉장히 향상되고 안정적인 AI 프로젝트를 결과를 달성을 했다고 해서 신규 역량으로 AI 신뢰 그리고 리스크 관리라는 용어가 역량이 강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인과관계를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AI 제품을 개발을 해서 굉장히 리스크 관리를 했다고 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AI 신뢰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핵심 활동을 보면은 전담 조직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버넌스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좀 전에 활용 사례에 나왔던 내용처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현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되지 않은 리스크를 이 인공지능 신뢰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관리된 리스크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이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스, 파스, IS를 통합해서 특정 산업의 비즈니스 사용 사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기업의 50% 이상이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비즈니스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하고, 사용자 산업에 맞게 설계된 플랫폼으로 전환을 해서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맞춤형 산업별 기능을 결합해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저우에서는 알리바바와 제휴해서 그 혼잡 관리를 통해서 스마트 시티 브레인을 구축을 했는데, 그 제휴해서 클라우드 플랫폼을 써서 했더니 혼잡 관리가 굉장히 잘 되더라라고 하는 활용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한 핵심 활동으로는 그 전략을 수립을 하고 담당 조직을 개발하고 구현 방안을 수립을 해서 이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을 좀 약간 활성화해보자
하는 핵심 활동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플랫폼 엔지니어링입니다. 플랫폼 엔지니어링, 간단하게 말하면 개발자가 새로운 인프라를 활용하며 느끼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수단입니다. 즉, 개발자가 개발만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 플랫폼 엔지니어링인데요. 그래서 사용자와 지원 서비스 사이의 운영 플랫폼 구축을 해서 어려움을 감소하자. 그래서 개발자 경험을 최적화하고 디지털 전달을 가속화하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내부 개발자 포털을 구축을 해서 좀 더 개발자는 개발만 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포괄적이고 자동화된 보안 규정, 준수 검사를 테스트 제품군의 일부로 통합을 해서 개발자는 보안 및 테스트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도 개발만 함으로써 기업의 소프트웨어 품질과 생산성을 늘리게 하자라는 것이 핵심 활동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선 가치 실현입니다. 무선 가치 실현. 2025년까지 가트너는 기업의 60%가 5개 이상의 무선 기술을 동시에 사용할 것으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무선 기술을 통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향상시키자라는 내용이고요. 이걸 통합을 해서 운영해서 조직의 가치를 강화를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의 활용 사례를 보면은 다양한 센서들, 초음파 센서랑 이런 것들을 써서 지게차 속도를 실시간으로 제어를 해서 사고 위기를 98%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무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활동으로는 지능형 무선 인프라 전략을 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연결 및 보안 표준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선 기술을 동시에 사용하게 됐을 때 표준화가 돼 있지 않으면 다양한 그 스펙을 다 맞춰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표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슈퍼앱입니다. 이것도 KPC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이죠. 이 슈퍼앱은 독립적으로 생성된 미니앱에 대해서 액세스와 핵심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눈여겨봐야 될 게 자체 기능을 보유하고 자체 미니앱, 그러니까 앱 내에서 자체 미니앱을 개발해서 배포하는 플랫폼까지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앱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일 앱 내에서 고도로 개인화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제품, 프로세스, 서비스 설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파트너가 잠재적인 수익화 위해서 미니앱 제작을 하고 테스트하고 등록 및 제출 가능한 개발자 환경과 도구를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즉 간단하게 보면 로블록스 같은 것 같아요. 로블록스에서 보면은 그 일반적인 사용자가 미니앱을 제작할 수 있고 그거를 등록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약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시스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미니맵을 좀 약간 활성화를 해보자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적응형 인공지능입니다. 적응형 인공지능은 그 실시간으로 AI를 기업 목표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자동적으로 조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 AI를 신속하게 개발하고 배포하고 적용, 유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다우의 경우는 적응형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 가치 최적화에 대한 피드백을 사용해서 기업 분석을 강화하는 적응형 AI 시스템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 플랫폼에서 생성된 가치가 320% 정도가 증가가 됐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응형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핵심 활동으로는 시스템 구성 요소에 자율성을 부여를 해줘야 되고 AI 엔지니어링 프랙티스를 수립해서 지속적인 AI 이니셔티브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핵심 활동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우리가 다 대부분 아는 내용이죠. 그 디지털 공간에서 가상된 공유 공간에서 그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메타버스를 업무 시스템에 응용한 조직은 가상 작업 공간과 내부 메타버스 경험을 활용해서 직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협업과 연결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술로서 웹 3.0, 공간 컴퓨팅, 디지털 트윈 같은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된다고 하고요. 핵심 활동으로는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거버넌스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을 사전 예방책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메타버스 보안 가이드, 그 메타버스 보안 윤리 원칙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상 세계에 국한되지 않은 잠재적인 이점과 전략적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 활동으로 뽑았습니다. 자, 마지막 지속 가능성 기술입니다. 지속 가능성 기술. 지금 최근 CEO들은 환경 및 사회 변화를 수익과 매출, 그리고 다음으로 지속 가능성 기술을 우선순위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ESG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기술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IT 솔루션을 배치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선 필요사항으로 공유 리소스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써야 된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기 위해서 기업 온실가스 배출 관리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기업 온실가스를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타사 ESG 성과를 추적을 해서 자사뿐만이 아닌 타사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서 비교를 함으로써 성과를 추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적 소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급망 블록체인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개선 필요사항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